궤양성 대장염이 혹시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또 신현지 걱정되니까 그래. 좀 여쭤볼게요. 당연히 네. 대장암 발생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요 궤양성 대장염에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넓은 범위를 침범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환 기간은 진단으로부터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앓고 있느냐, 그리고 대장암을 가진 가족력이 있느냐. 가족력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궤양성 대장염이든 크론병이든 둘 다 장외 증상들이 몇 가지 특징적으로 있는데요. 뭐 담관염, 염증성 용종 혹은 이제 눈의 증상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자,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이 명확치가 않고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증상이라도 알아야 병원을 가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마스코트죠. 그분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강 씨. 안건강 씨인데. 마스코트도 있어요? 예, 있어요. 진짜? 테레백에 다 있어요, 우리. 안건강 씨의 안건강한 하루를 보면 우리가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대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건강 씨의 안건강한 하루입니다. 나 대한민국 표준인간 안건강. 그러던 어느 날 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 잠 못 자는 건 고문이에요. 잠을 자세를 편하게 못 하죠. 배가 아프면. 나 자신도 뭔지 모르는 내 몸의 수상한 신호. 배 아플 때 진짜 힘든데. 아, 저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벌써 이게 몇 달째야. 저희 대화그룹 2020년 상반기 실적, 상반기 실적 보고를 이럴 때 미치겠지. 하필 이렇게 중요할 때 기획팀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진짜 너무 급해갖고 진짜 죄송해요. 절박병. 급하게. 아, 이게 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볼일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은 거지. 계속 안 끝나면 너무 힘든데. 화장실에서 못 벗어나는 이 상황은 대체 뭘까? 뭐야? 피가 혈변은 심각하죠. 근데 저러면 여행 출장은 진짜 생각도 못 하겠어요. 계세요. 안 들어가지. 저렇게 기운 하면 없죠, 못 기운 먹어요. 없어. 저렇게 되면 입맛도 없어요. 건강 씨, 왜 이렇게 안 먹어? 요새 다이어트해? 뭐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닌데요. 요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즘 자꾸 살이 빠져요. 심각하다, 진짜 심각하다. 무섭다. 빨리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수상한 신호들의 정체는 바로 궤양성 대장염. 당신도 혹시 안건강 씨인가요? 안건강 씨의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야간 복통, 절박변, 잔변감, 설사, 혈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겪어본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있죠. 야간 복통, 절박변, 잔변감, 설사. 다 있다고요? 저는 식욕 부진이랑 체중 감소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식욕 부진은 없는 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체중 감소는 뭐 신현지 저 씨도 같은 없어요? 경우는 네. 다른 건 다 뭐 괜찮은데 그런 경험은 있어요. 저가 지방을 많이 다니니까 고속도로에서 왔구나. 그래서 막 참았는데 어떻게 됐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 매니저가 빨리 어떻게든 화장실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차 사고를 했었어요. 어머머머머. 절박변이요. 너무 절박하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니까 차 사고를 했었어요. 아예 방법이 없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거 보면서 저기 과민대장 증후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증상만으로 정확히 과민성 장근이랑 궤양성 대장염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과민성 장증후군 아시겠지만 뭐 매운 걸 먹는다든지 술 먹은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배를 차게 하면 우유. 그렇죠. 우유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배가 꾸르륵하면서 화장실을 가게 되죠.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자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노출되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죠. 조심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시원하냐 말씀하셨는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가기 전에 배가 많이 아파요. 근데 화장실에 다녀오면 언제 그랬지? 하면서 이제 깨끗해지죠. 말끔히. 네. 예, 말끔한데 궤양성 대장염 있으신 분들은 다녀와도 시원치 않아서 또 가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그냥 계속 들락날락 하시게 엉덩이도 되니까 힘들죠. 너무 아플 것 같아. 네. 헌다고 계속해서. 진짜. 그래서 이제 증상만으로 이런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100%를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는 건 이제 내시경을 들여다 봤을 때 과민성 장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깨끗하죠.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아까 보셨던 그런 심한 염증이 관찰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강문 선생님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셨대요. 그게 이제 뭐 완치가 되신 상황이라고요? 30대까지만 해도 커피를 못 마셨어요. 왜요? 커피를 마시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거든요. 네네, 꾸르륵거려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배 안 아프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늘 조심하시는 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이제 잘 챙겨주는 편이죠. 채소나 이런 섬유소 같은 거 잘 챙겨주고 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진정이 됐고요. 아내 덕분에. 네, 지금 뭐 하루에 커피 두세 잔 먹어도 화장실 안 가고 괜찮습니다. 결혼을 잘하셨네요. 예. 그러게. 지금도 아내가 잘 챙겨주세요? 너무 선생님 이거 궁금하셨어요. 팀킬입니다. 아니 궁금해서. 아니 저 증상들 말고도 다른 증상이 혹시 있는지. 장 점막이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장의 대표적인 역할이 수분하고 영양소 흡수인데 네. 이제 밥을 먹은 것들이 변으로 나가기 전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쭉 흡수하는 건데 그 능력이 이제 떨어지죠. 네네. 그러면 영양 불균형, 영양 흡수 저하 요것과 앞서 나온 그 혈변, 출혈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빈혈이 오고요. 빈혈과 뭐 어지럼증, 피로감 이런 것들도 이제 따라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혈변도 보면은 그 치질로 인한 혈변이랑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가요? 치질일 때는 뭐 덩어리가 잡힌다든지 들락날락 한다든지 하면서 같이 피만 나오는데 궤양성 대장염일 때는 피 말고도 장 점막이 탈락해져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점액질, 콧물 같은 것들.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치질이겠지 하고 놔뒀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정확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무섭다. 둘 다 무섭다.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비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변을 보질 않아요. 내가 뭐 피가 나오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뭐 다른 화장실에 갔을 때 휴지로 피가 없는 걸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변을 좀 관찰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단하실 때는 어떠세요?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 분도 많았고요. 심지어 뭐 치질이겠지, 과민성 장이겠지 생각해서 5년이나 지나서 진단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5년이나. 그때 가서 진단을 받으면 치료받기엔 너무 늦나요? 증상부터 진단까지의 기간이 길면 그 후에 치료의 경과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조기 발견이 그렇죠. 최고죠. 맞아요. 제일 중요하네. 그래서 자기의 변을 좀 관찰하는 것이 장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자, 궤양성 대장염 유전자의 이제 빨간불이 셋이 저까지 해서 켜져 있는데 네. 대장 내시경은 하고 계시죠? 하고 있죠.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저도 매년 해요. 네. 저는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돼. 왜냐하면 저는 대장 내시경을 그러니까 한 번 해보긴 했는데 그 자세가 조금 저는 자면서 하는데 뭐가 아니 문제예요? 그게 자세가 굴욕적이잖아요. 네. 굴욕적 넌 이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자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할 때마다 깨요. 그래서 그 리스트가 그것도 있더라고요. 더 싫겠다. 진짜? 할 때마다 제가 제 자세를 봤어요. 난 내 자세가 나 혼자 산다고 나갔어요. 뭐가 더 창피해?
난 쥐며느리처럼 이러고 있었어. 진짜 최악이었어.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럼. 불 들어온 거 보니까. 그리고 한 군데 병원을 가시잖아요. 1년, 2년, 3년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선생님이 계속 해줘서 그럼 친해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친해져요. 차라리 한 사람한테 뚫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덜 창피해. 이게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을 40 넘어서들 해라. 그래 이제 하면 되겠네 나는. 이제 마흔 그렇죠. 됐는데. 대장 내시경은 뭐 자주 안 해도 되는 검사, 뭐 위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검사, 혹은 이제 해보신 분들이 전날 장 비우는 약 드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한 기억이 많은 그런 검사들로 기억하시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조금 늦추고 싶어하고 맞아, 안 맞아. 하시고 싶어하고 너무 그러니까 싫어. 좀 그냥. 미루게 되죠. 앞서 나온 여러 증상들이 있으시면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죠. 미리 알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궤양성 대장염은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어떤 원인이 하나라면 그 원인만 제거해주면 완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원인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치료의 목표는 약물 치료를 해서 아까 혈사나 혈변 같은 증상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관해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해 상태를 유도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죠. 결국 이제 완치는 힘들지만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자,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호전이 되는지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 완전 네. 깔끔해졌는데. 네, 이번에는 그 왼쪽 사진이 약물 치료 전, 염증이 빨갛고 염증이 있죠. 네, 그다음 옆에 오른쪽은 약물 치료 후의 사진인데요. 정상 대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약간 3살이 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완전 진짜 깔끔해졌어요. 네, 염증에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우리 장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을 꺼뜨리고 다시 불 붙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는 노력해야 것이 되겠네요. 중요하겠습니다. 네.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심하면 이건 수술을 하는 건가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소용이 없는 경우에 넘어오시고요. 장이 천공, 이제 터졌다는 거죠. 혹은 장에서 출혈이 멎지 않을 때 정말 콸콸 쏟아지는 경우들. 그다음에 독성 거대 결장이라고 해서 장 안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장이 점점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놔뒀을 때 이제 터지는 그 어우. 그러면 뭐 궤양성 대장염 수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잘라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궤양성 대장염이기 때문에 완치를 위해서 대장을 전체 다 잘라내면은 이제 완치가 됩니다. 어머머. 그래서 남아있는 소장하고 항문을 이렇게 이어주게 되고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 수술만으로 이제 완치가 되고요. 진짜 조심해야겠다. 예, 진짜 그건 잘 관리해야 돼요. 외과 입장에서는 잘라내면 완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고 나면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불임의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게 웬만하면. 평소에 치료를 미리. 잘 합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는 어린 아이를 둔 엄마였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처음에 굉장히 심했는데 치료의 반응이 좋아서 이제 관해 상태가 됐죠. 오늘 저한테 와서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왜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이제 공원에 산책을 나가고 사람들 보고 햇빛 쬐고 그게 가능해져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보통 사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못했던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의 어려움을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대장이 얼마나 무심했나 야, 좀 그러네요. 반성을 하게 됩니다.